얘들아,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리학 1 수업 할 건데, 잠깐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일과 에너지 단원에서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설명을 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설명을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여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또 분류할 수가 있는데 바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의미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바로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mgh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물체가 올라가는 높이가 클수록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탄성력은요, 이따가 배울 건데 바로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해서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이 x의 길이가 커질수록 당연히 이 용수철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더 큰 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x가 커질수록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역시 커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이 친구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받은 프린트 뒷부분이에요. 용수철과 같은 탄성체가 변형되었을 때 가지는 에너지이다. 용수철을 당기는 동안 힘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용수철이 있는데, 이 용수철이 제자리에 있는데, 내가 점점 이 길이를 점점 길게 당길수록 내 손에 힘이 어떻게 들어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 말은 즉슨 당기는 동안 힘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아래다가 이 아래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X축과 Y축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X축은 뭐냐면 늘어난 길이 X예요. Y축은 뭘까요? Y축은 바로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예요. 내가 이 용수철을 당기면서 들어가는 힘의 크기야. 근데 그 힘이 어떻다고 했어? 그렇습니다. 힘이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거든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내가 늘어난 길이 x가 커질수록 힘의 크기도 점점 일정하게 이렇게 늘어나요. 거기 여러분들 프린트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그럼 이때 이 힘과 늘어난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바로 병비례식이니까 상수 k를 한번 적어볼게요. f는 kx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뭐다? 늘어나는 길이가 커질수록 힘도 역시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바로 여기다가 F는 뭐냐면 F는 뭐다? KX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는 KX. 그런데 여기서 봐봐. X만큼 당기는 동안 이 힘이 한 1이 있겠네요. 1W는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지? W는 뭐다? 1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이야기했죠. 힘 곱하기 거리야. 그러면은 힘과 이 늘어난 길이, 즉 거리겠죠? 힘과 길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걸까요? 힘 곱하기 거리가 1이었어. 힘 곱하기 길이가. 그러면 이 힘과 길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1이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여기서는 거리가 아니고 길이겠죠? 힘과 길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1이 되는 거야. 1. 힘이 이 물체에 해준 1의 크기가 바로 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W는 이 그래프의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겠네요. 그럼 1 한번 구해볼까? 뭐 곱하기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은 삼각형이니까 여기 밑변 얼마예요? X. 윗변 얼마야? 높이는 F겠죠. 우리가 힘이 X일 때 그때의 힘이 F니까 그러면은 이 면적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면적의 넓이는 W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fx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이자 1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fx. 근데 f는 뭐라고 했어? f는 kx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f가 용수 처리한 1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준 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힘을 줘서 이 친구한테 일을 해줬어. 그럼 이 친구는 뭘 갖게 되는 거야?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다? 별표하고 암기. 2분의 1 kx의 제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 얼마냐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다?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암기. 그래서 이 변이, 늘어난 변이에 따른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습니까? 2차 함수 그래프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작은 순간은 바로 언제예요? x가 0일 때 에너지도 0이니까요. 제일 클 때가 언제 에너지가? x만큼 당겼을 때 혹은 마이너스 x만큼 밀었을 때는 이 친구가 가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잘 봐. 잘 한번 이해해봐. 잘. 왼쪽에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식이 뭐라고요? 2분의 1 kx의 제곱인데 이 식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수철이요. 요렇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요게 원래 길이야. 그럼 이때는 포텐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포텐셜이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 있으면 얘가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포텐셜이 언제 생기는 거냐면 용수철을 이렇게 내가 쭉 밀었어, 안쪽으로. 이때 민 길이가요. 이때 민 길이가 내가 원래 길이에서 민 길이가 x란 거야. 그다음 또 이번에는요. 반대로 쭉 당겼어. 이 당긴 길이가 또 얼마야? 당긴 길이가 또 x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잠시 뒤에 이 친구가 속력을 가지고 움직일 친구는 누구야? 당연히 1번과 3번이겠죠. 그럼 이때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일단 2번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늘어난 길이, 변화한 길이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0인 거야. 얘는 얼마야? 그렇죠. 2분의 1 kx의 제곱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역시 2분의 1 kx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길이에서 x만큼 용수철을 밀거나 당겼을 때 바로 2분의 1 kx의 제곱이 그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은 다음 문제들을 아마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얘가 받는 어떤 힘이 있을 건데 중력이든 탄성력이든 이 힘에 대항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친구는 그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유인력을 받는 경우나 전기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래 나와 있는 거고요. 한번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 볼게요. 왼쪽 위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용수철과 같은 탄성체가 변형되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9번이요. 용수철 상수가 100N/m인 용수철이요. 0.1m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네. 2분의 1 kx의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1의 제곱이니까요. 이게 2분의 1 단위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주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혹은 0.5라고 적을게요. 0.5 주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 어떤 용수철을 0.1m만큼 늘리는데 50줄의 일이 필요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2m 늘릴 때는 0.2m 늘렸을 때 필요한 일은 얼마일까요? 자, 우리가 이 0.1만큼 늘렸을 때 50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요. 1은 역시 2분의 1kx의 제곱인데 왜냐면 내가 해준 일이 바로 이 친구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될 테니까 요게 50이 됐는데 이게 2분의 1k 곱하기 0.1에 제곱한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k가 얼마가 나올까요? 넘겨보면은 100은 k 곱하기 0.01이니까 100분의 1인데 그럼 k가 얼마야? k는 만이에요. 만. k가 만이니까 다시 한번 1을 구하면은 여기다 적을게요. 1은 2분의 1 곱하기 만 곱하기 0.2의 제곱이니까요. 5000 곱하기 0.04니까 정답은 얼마입니까? 200이네요. 200. 정답은 200줄. 200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자기가 직접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늘 새로 학습할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수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 또 어렵냐고? 그냥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랑 비슷해. 근데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별표. 얘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거를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그대로 적어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뭐다?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볼게요. 중력 이외의 힘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잠깐만 다 밑줄 긋지 말고 보존된다면 밑줄 그어볼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0이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건 여기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왜냐면 그 두 개 합한 게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은 작아져야 하는 거죠. 이걸 한번 아래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지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A인 지점, B인 지점, C, D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 좀 고쳐줄게요,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란 말은 지금 쓰지 않고 뭐라고 적었지? 네,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적어줄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럼 문제. 이 A와 B와 C와 D 중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여기에 간단하게 한번 식을 적어볼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식은 뭐죠? mgh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식은 뭐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식은 mgh고 운동 에너지의 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됐습니다. 그럼 한번 이 중에서 가장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건 누굴까요? 당연히 A가 높겠죠? 왜냐면 H가 제일 크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수치를 한번 적어 볼게요. A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내가 100이라고 할 거예요. 100. 그런데 A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A에서 지금 이 친구는 가장 꼭대기에서 정지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지? 0이겠네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뭘 적을 거냐면 이 두 개 합친 거. 역학적 에너지 한번 적어 볼게요. 두 개 합친 게 얼마가 나야 됩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100이에요. 그럼 B에서는요, 속력이 빨라지고 있잖아. 이 운동 에너지가요, 70이 됐어요. 70. 아니, 50으로 하자, 50. 50이 됐어요. 그럼 우리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 만큼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돼야 될까? 50이 돼야겠죠. 얘가 50 늘어났으니까 얘는 50을 감소해야 될 거예요. 그럼 그 두 개 더한 건 얼마가 나올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100이 나오겠죠. 그 다음 C에서는 위치가 있어 없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100이어야죠. 합친 거 역시 100 나와야 되고요. D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뭐 70이다.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30이겠죠. 합친 게 역시 1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게 다 얼마가 나와요? 전부 다 똑같이 100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지?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상황에서 뭐한다?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중요한 거 플러스 여기에 빨간 색깔 글씨로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중요한 거. 자, 이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랑 같냐면 바로 얘들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가장 큰 값이 누구야? 150, 0, 70 누가 제일 크지? 얘가 제일 크죠. 근데 얘가 얼마지? 100이죠. 누구랑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와 똑같지.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은 바로 중력 포텐셜의 어떤 값? 포텐셜의 최대값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0으로 똑같죠? 얘는 또 누구랑 같을까? 그렇죠. 어디? C에서 운동 에너지의 어떤 값? 최대값. 얘는 또 누구랑 같냐면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과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셋 다 100으로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걸 또 이해할 수가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인데 이 값은 뭐랑 같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과 같다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해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점점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점점 뭔가 수식도 많아지고 그래프도 많고 뭔가 되게 수학 같고 엄청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걸 내가 이해하고 이 물리학과 친해졌을 때 그 기쁨은요 다른 과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큽니다. 어려운 만큼 더 보람차고 더 재밌어지는 게 이 물리학이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생님 따라서 왔으면 좀 좋겠네요. 열심히 하자. 화이팅. 다음 한번 볼게요. 2번.
질량이 m인 물체가 자유낙하하면서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h1, h2인 두 지점 A와 B를 지난다고 해요.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네요. A 지점이 바로 h1이고 그 다음에 B가 h2인 그런 이제 이 물체가 여기에서부터 바닥으로 점차 낙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물체가 A에서 B까지 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물체한 일은 얼마냐면은 W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mg의 h1 빼기 h2가 되는 거죠. A에서의 부터 B까지의 거리 차이를 빼주면 되겠죠. 이 사이 동안의 중력이 물체한 일은. 근데 우리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물체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잘 보세요. H1에서의 속력이 V1이고 H2에서의 속력이 V2거든요. 한번 이 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일은 mg h1 빼기 h2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이에서 중력이 한 일인데 이게 바로 이 친구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똑같아야 되니까 V2가 클까 V1이 클까? 속력은 어디서 빠를까요? 당연히 더 낮게 있는 V2가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서 누굴 빼줘야 돼? 큰 데서 작은 데 빼줘야 돼요.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식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하니까 이렇게 넘겨보고 저렇게 넘겨보면은 바로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름이 하는 거지? 이 식이 뭐름이 하는 걸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야? A에서. 이거는요. B에서. 즉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과 뭐하다? 똑같다. 즉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래프는 뭐냐면 요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잠깐만 다 지워보고 요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점차 어떻게 됩니까? 내려갈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높이가 작아질수록 반대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인데 점차 내려갈수록 빨라지니까 커지는 거죠.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어야지. 다시 올라가서 이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중력만을 받으면 낙하하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하고? 내려갈수록 감소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뭐할까? 증가하겠죠. 그 다음 2번이요. 중력만을 받으면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물체의 모는 언제나 일정하다. 맞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돼요. 그 다음 밑에 3번인데 1번이라고 나왔네. 3번, 1번. 오케이. 10m/s의 속력으로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는 이거를 우리가 뭘로 풀어보면 좋은 거냐면은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일단은 봐봐. 그다음에 그림 먼저 한번 그려볼까? 여기 이제 처음에 10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라진 공인데 점차 올라갈수록 점차 이렇게 느려지겠죠? 이렇게 느려지겠죠? 이 친구가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V1이라고 할게. V1이 얼마였어? V1은 10m/s였는데 이제 최고점까지 올라가서 최고점은 속도가 얼마일까? 최고점은 당연히 멈출 테니까 속도가 없겠죠. V2라고 할게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식을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처음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지? 2분의 1 mv1의 제곱.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위치 에너지 있다 없다?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0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 없다? v2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고 위치 에너지가 얼마지? mg,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mgh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식이 바뀌는 거야? 양변에 m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h값이 뭐가 되죠? h값은 바로 2지분의 v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얼마가 나옵니까? v1이라고 하는 거는 10이니까 10의 제곱 나누기 g가 10이니까 중력가 속도가 20이죠. 정답은 5m. 5m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별표. 자, 이렇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도 우리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저번에 배웠던 거, 예전에 배웠던 거,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 속도가 10인데 이 친구는 일정하게 중력가 속도를 아래쪽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점차 어떻게 될까? 아래쪽으로 힘받으니까 점차 속력이 감소하겠죠? 그럼 우리 그 세 가지 공식 중에 첫 번째 어떤 공식이었습니까? V는 V0 더하기 AT. 두 번째 공식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세 번째, 나중에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EAS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공식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이거 세 번째 공식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 속도는 얼마였습니까? 10이었어요. 나중 속도는 0이었어요.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나중 속도가 더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바뀌어야겠지.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 식이 저렇게 바뀌어요. 요 식이 나중에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마이너스 2GH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처음 속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얼마야? 처음 속도는 10. 나중은 0. G값이 얼마지? 10이지. 그럼 넣어볼게요.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서 0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은 마이너스 20H니까 H가 얼마가 나오지? 5m. 이렇게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밑에 여기 이제 이 열차가 레일 따라 운동하는 여기 그림 나와 있는데 C에서가 최하점이래요. A에서 출발했고요. C가 최하점이고 이렇게 갑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A에서 C까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 할까? 내려갈수록 당연히 감소하겠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C에서. 자, 잠깐만 3번 C에서 열차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뭐라고 적어야 돼 여기서? 네, 최대값이 되겠죠. 가장 바닥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A와 D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어떨까?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부분에서 일정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조금 잡혔어야 돼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잠깐 강의를 멈추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보존돼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각자 정리를 하고 다 이해가 된 사람들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중력이 있었고 탄성력이 있었죠. 이번에는 뭐야? 중력 끝났고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탄성력 이외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일정하게 보존돼야 되고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이 값이 뭐 해야 된다? 언제나 변치 않고 일정해야 된다. 한번 2번을 볼게요. 물체가 이렇게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는데 A만큼 당겼다가 놓을 거예요. 평형 위치가 어디야? O야. 평형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가 평형 위치예요. 평형 위치라고 적어 놓을게요. 얘가 이렇게 A만큼 쭉 당겼어요. 그럼 당연히 이 물체는 뭘 갖게 되지? 당겼으니까 이 친구는 운동할 수 있는 잠재력, 즉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고요. 가운데 O를 중심으로 진폭이 A인 진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할 거예요. 용수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체가 평형 위치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게 점점 속력은 빨라지겠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요.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딱 5점에 왔어. 평형 위치야. 그러면 이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없다? 포텐셜 에너지는 0인 거죠. 그쵸? 그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뭐 한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지. 반대로 처음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쭉 당겼으니까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있다 없다? 정지해 있다 가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한번 운동 에너지가 평형 위치에 가까워지면 별표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며 평형 위치에서 멀어지면 다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 말 꼭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포텐셜 탄성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때 힘과 이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한다? 이 면적은 뭘 의미한다? 1 혹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2분의 1 kx1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2의 제곱이 바로 이 친구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오마이갓.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위에서 했던 고식과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식을 한번 쭉 써볼게요.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 kx1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2의 제곱은 요거는 즉 탄성력이 물체에 해준 일, 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돼야겠죠. 2분의 1 mv2의 제곱, 왜냐면 더 빠르니까,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과 똑같아야 될 거예요. 아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할 때랑 지금 같은 맥락의 식인 거 보이죠? 요거를 정리해주면 뭐가 된다? 바로 마찬가지로 2분의 1 kx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은 뭐랑 같아야 된다? 2분의 1 kx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과 똑같다. 즉 바로 뭐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A 지점에서의 이 친구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건 뭐다?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친구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하다? A, B가 아니고 뭐지? P와 Q네요. 그림 보니까. 얘는 P고 얘는 Q고 아무튼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 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여기 아래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건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아야 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랑 같아야 된다. 바로 운동 에너지의 어떤 값, 최대값과 똑같고 또 뭐랑 같아야 돼?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다라고 앞에서 지금 선생님이 별표하고 써놓은 문장 있지?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랑 같아야 돼?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 얼마지? 2분의 1 K A의 제곱이지? A만큼 당겼으니까 뭐랑 같아야 돼? 원점에서의 속력을 선생님이 V라고 해볼게요. 대문자 V 뭐랑 같아야 돼?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과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고 역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끝난 겁니다. 자,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강의를 정지해놓고 복습을 꼭 해보세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처럼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일정하게 보존이 돼요.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게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한다. 왜냐면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야 한다.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해야 한다. 근데 지금 이런 모든 얘기들은 어떤 마찰력과 공기 저항 등을 무시했을 때 이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열나고 소리 나고 빛이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게 실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항상 이런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되지 않는 일정한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감소가 되는 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똑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은 오늘 학습할 내용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연결되어 진폭이 라지 A인 진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뭐랑 같아야 돼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뭐랑 같아야 되지?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의 어떤 값? 최대값. 얼만데 이게? 2분의 1 K 진폭이 A라는 얘기는 라지 A만큼 쭉 당겼다가 놨으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K A의 제곱이죠?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운동 에너지 최대값. 정답은 2분의 1 K A의 제곱. 별표. 네. 다음. 수평면 위에서 용철에 연결되어 진동하는 물체가 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뭐하다? 항상 같다 혹은 일정하다 혹은 보존된다. 3번 수평면 위에서 용철 상수가 100N/m인 용철의 질량이 1kg인 물체를 연결해서 10cm만큼 당겼다가 놓았을 때 물체의 최대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별표. 일단은 10cm가 아니고 뭐지? 이런 10cm가 아니고 0.1m로 바꿔줘야 돼요. 항상 기본적인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자, 어떤 식 쓰면 됩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2분의 1 K 라지 A의 제곱은 뭐랑 같아야 되지? 바로 운동 에너지의 어떤 값? 최대값. 그렇기 때문에 식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1의 제곱은 얼마가 돼야 되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의 제곱이거든요. 양변에 2분의 1 사라지고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바로 1이야, 1. 그러면은 V가 얼마가 나와야 돼? V는 1입니다. 정답은요, 1m/s이요.
이 문제 꼭 별표에 두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마찰력과 공기저항 등이 작용하면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어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이제 마찰력과 공기저항 등을 고려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뭐하다? 언제나 같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만 문제를 풀 거예요. 마지막 3번. 마찰력과 공기저항이 있을 때는요, 용수철의 물체를 연결해서 계속 진동을 시키면 역학적 에너지가 뭐 해야 돼? 계속 감소하니까 언젠가 이 물체는 뭐 할까요? 정지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적인 상황, 즉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복습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 건데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좀 만들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